내 손이 떨렸다. 해변의 따스한 모래 위에서 휴대폰을 쥔 채로 조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터져나왔다. 삼촌, 아빠가 죽었어요. 그 순간 나는 형의 가족을 내 집에 들인 게 인생 최악의 실수였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내 삶을 파괴할 줄 알았더라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텐데. 형은 실직한 지 6개월째였다. 대기업에서 잘리자마자 모든 게 무너졌다. 빚은 쌓이고 아내는 매일 울고 조카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나는 성공한 동생으로서 서울의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독신자였다. 형이 전화로 애원했을 때 동생아, 잠시만. 우리 가족 좀 받아줄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혈육이지 않은가? 형, 들어와.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었다. 그날 형의 가족이 짐을 들고 들어왔다. 형수님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고 조카 민준이는 수줍게 인사했다. 민준이는 고등학생, 똑똑하지만 가난 때문에 꿈을 접은 아이였다. 나는 그들을 위해 방 하나를 비워주고 식사를 챙겼다. 처음엔 괜찮았다. 형은 일자리를 찾으려 애썼고 나는 출근하며 그들을 지원했다. 하지만 곧 균열이 생겼다. 형의 자존심이 문제였다. 동생아, 내가 성공해서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형의 말투에 가시가 있었다. NB가 스며들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형, 내가 왜 성공했는지 알아? 밤낮 없이 일했으니까. 형처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가족이니까. 형수님은 집안일을 도맡았지만 점점 내 생활에 간섭했다. 오빠, 이 집 너무 어질러져 있어. 내가 청소할게. 처음엔 고마웠지만 곧 내 사생활이 침범당하는 기분이었다. 내 서랍을 뒤적이는 걸 봤을 때 화가 치밀었다. 이 집은 내 거야. 왜 내 물건을 만지작거려? 독백처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준이는 달랐다. 아이는 조용히 공부했다. 가끔 나와 대화할 때 삼촌, 나 대학 가고 싶어. 하지만 돈이 위라고 할 때면 가슴이 아팠다. 나는 몰래 학원비를 대줬다. 형이 알면 자존심 상할까 봐 숨겼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다. 형이 우연히 영수증을 발견했다. 얘야, 너 민준이 학원비 냈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형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참았다. 형, 그냥 도와준 거야? 가족이잖아. 하지만 형의 눈빛에 원망이 서렸다. 동생이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내가 희생해야 해? 내 인생은 내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형은 일자리를 못 찾고 술에 빠졌다. 매일 저녁 술 냄새가 집을 가득 채웠다. 형수님은 울면서 중얼거렸다. 여보, 제발 그만해. 민준이는 방에 틀어박혔다. 나는 출근길에 속으로 외쳤다. 이게 언제 끝날까? 내가 왜 이 고통을 감수해? 드디어 휴가철이 왔다. 회사에서 2주 휴가를 받았다. 제주도로 가기로 했다. 혼자 가려 했지만 형의 가족 때문에 망설였다. 그들을 두고 갈 수 없어. 하지만 피곤했다. 나도 쉬어야 해. 결국 형, 내가 휴가 가는 동안 집 잘 봐. 민준이랑 잘 지내보라고 말하고 떠났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휴가가 내게 자유를 줄까? 제주에 도착해 호텔에 체크인했다.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처음으로 평화로웠다. 형 가족 없이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이야.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였다. 삼촌.
아빠가 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야? 말해, 민준이가 울면서 말했다. 아빠가 약을 먹었어요. 병원에 있어요. 엄마가 삼촌 탓이라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내가 떠난 게 원인인가? 아니, 형의 선택이지. 하지만 죄책감이 밀려왔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형,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민준이의 전화 후 나는 바로 티켓을 끊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도착하자마자 형수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오빠. 왜 나 혼자 두고 가? 형은 중환자실에 있었다. 약물 과다로 인한 자살 시도. 의사는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회복은 장담 못해요 라고 했다. 민준이가 나를 보더니 달려왔다. 삼촌,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민준이를 안아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가 무슨 죄야? 형의 무책임함 때문에 형수님은 나를 노려봤다. 너 때문이야. 내가 휴가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더 절망했어. 그 말에 화가 치밀었다. 내 탓. 형이 실직한 건 내 탓인가? 내가 왜 희생양이 돼? 병원 복도에서 형수님과 대면했다. 형수님, 형 왜 그랬어요? 형수님은 흐느끼며 말했다. 실직 후 우울증이 심했어. 내가 성공한 걸 보면서 더 괴로워했지. 동생처럼 못 산다고 매일 중얼거렸어. 나는 충격받았다. 형, 나 때문에. 하지만 나는 도왔잖아. 마음속으로 외쳤다. 형의 약함을 왜 나한테 돌려?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와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아, 아빠가 왜 그랬는지 알아?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삼촌 집에 사는 게 싫대. 자존심 상한다고.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내 도움마저도 형에게는 독이었나?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삼촌이 미안해.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하지만 속으로는 형, 내 선택이잖아. 왜 가족을 버려? 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형이 깨어났다. 병실에서 형을 봤다. 형은 창백한 얼굴로 나를 봤다. 동생아, 미안해. 형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가족이 있는데. 형은 한숨을 쉬었다. 실직 후 모든 게 무의미했어. 내 성공을 보니 내가 너무 초라해 보였지? 내 집에 얹혀 사는 게 지옥이었어. 그 고백에 나는 분노했다. 형, 그럼 왜 도움을 청했어? 나한테 왜 원망해? 대화는 길어졌다. 형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한테 기대가 컸어. 하지만 내가 실패하니 내가 빛났지. 나는 반박했다. 형,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은 서로 도와야 할 때잖아. 하지만 형의 눈빛에 여전한 질투가 보였다. 이 감정이 사라질까? 독백처럼 마음에 새겼다. 집안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다. 형이 퇴원한 후 나는 형을 도와 상담소를 찾았다. 형, 전문가 도움받자. 형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따랐다. 형수님은 나를 피했다. 내가 없었으면 그런 시선이 느껴졌다. 민준이는 중간에서 고통받았다. 삼촌, 우리 가족 때문에 미안해.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직장에서 휴가를 연장했다. 이 일을 해결해야 해. 하지만 속으로는 피곤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됐지? 밤마다 독백했다. 형 가족을 들인 게 후회돼.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 형의 자살 시도는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 특히 민준이에게. 아이는 학교에서 집중하지 못했다.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 민준아, 내 꿈은 뭐야?
의사가 되고 싶어. 아빠처럼 되지 않게 그 대답에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도와야 해. 형과 대화를 더 나눴다. 형, 일자리 찾아보자. 내가 도울게.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한 어둠이 느껴졌다. 이게 끝이 아닐지도 몰라. 그런 불안이 들었다. 형의 회복은 느렸다. 매일 상담을 받았지만 우울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출근을 미루고 집에서 형을 지켰다. 형, 오늘은 어때? 물으면 형은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이 거짓말했다. 형, 정말 괜찮아. 아니면 또 마음속으로 걱정했다. 형수님과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내가 휴가 간 게 트리거였어. 형수님의 비난이 이어졌다.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형수님, 형의 문제는 실직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왜 탓받아야 해요? 형수님은 울면서 대꾸했다. 내가 성공한 게 형을 자극했잖아. 그 말에 나는 화를 억눌렀다. 이 가족, 왜 나를 적으로 봐? 민준이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물으니 아빠 일 때문에 친구들이. 아이의 고백에 가슴이 찢어졌다. 형의 선택이 아이에게까지 미치다니. 나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났다. 우리 조카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게 형 때문이야 라고 원망했다. 어느 날 형이 나에게 털어놨다. 동생아, 사실 빚이 많아. 실직 전에 도박을 했어. 왜? 충격이었다. 형, 왜 이제야 말해? 형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워서. 내게 더 부담 주기 싫었어. 하지만 그 빚 때문에 형의 스트레스가 컸다는 걸 알았다. 도박. 그게 원인인가? 마음속으로 분노했다. 형, 내 무책임함이 가족을 망쳤어. 나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모았다. 내 저축을 털었다. 형, 이 돈으로 빚 갚아. 형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동생아. 하지만 형수님은 내 돈으로 왜? 라고 했다. 이 여자, 정말 속으로 욕지거리를 삼켰다. 집안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는 듯 했다. 형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동생아, 편의점 알바라도 할게. 나는 격려했다. 좋아, 형 시작이 반이야. 하지만 민준이의 상태가 걱정됐다. 아이는 밤에 악몽을 꾸었다. 아빠, 가지마. 소리치며 깨는 걸 봤다. 이 아이의 상처, 어떻게 치유할까? 형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형, 어렸을 때부터 나랑 비교됐지. 형은 인정했다. 응, 아버지가 나한테 동생처럼 해라라고 했어. 나는 말했다. 형, 나도 형처럼 되고 싶었어. 강한 형.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형은 약했어. 항상 독백처럼 인정했다. 형의 도박 과거가 드러나면서 형수님과의 싸움이 잦아졌다. 여보, 왜 그랬어? 형수님의 울음. 형은 미안해만 반복했다. 나는 중재했다. 이제 그만해요. 앞으로 잘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네 결혼 지속될까 의심했다. 민준이를 위해 상담사를 찾았다. 민준아, 내 감정을 털어놔. 아이는 처음엔 조용히 있다가 삼촌, 아빠가 죽으려고 한 게 제 탓인가요? 라고 물었다. 아니야, 절대 내 탓 아니야. 안아주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형, 내가 아이를 망쳤어라고 저주했다. 형이 일자리를 구했다. 작은 회사에서. 동생아, 고마워. 형의 미소가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긴 게 있을까? 불안했다. 이 평화가 지속될까? 형의 새 직장은 안정적이지 않았다. 동생아, 또 잘릴까봐 무서워. 형의 고백. 나는 형,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형의 패배주의가 문제야 라고 생각했다. 형수님은 형을 압박했다. 제대로 해, 여보. 그 압박이 형을 더 짓눌렀다. 민준이의 학교 문제가 심각해졌다. 삼촌, 친구들이 아빠 자살 시도 소문냈어. 아이의 눈물. 나는 학교에 항의했다. 이런 괴롭힘 용납 못해.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 사회, 왜 약자를 더 밟아? 독백처럼 한탄했다. 어느 저녁, 형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 동생아, 회사에서 실수했어. 형의 절망. 나는 화를 냈다. 형, 왜 또 술이야? 노력해. 형은 소리쳤다. 너처럼 쉽게 안 돼. 내 인생은 순탄했잖아. 그 말에 상처받았다. 형, 내 노력은 안 보여.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형수님은 중간에 끼어들었다. 둘 다 그만해. 하지만 형은 네 집에서 나가고 싶어 라고 했다. 형, 그럼 나가. 왜 안 나가? 마음속으로 외쳤다. 그날 밤, 민준이가 울었다. 가족이 왜 이래? 다음 날, 형이 사라졌다. 메모만 남겼다. 미안해. 혼자 있어 볼게. 충격이었다. 형수님, 형 어디 갔어요? 형수님은 울면서 모르겠어. 빚쟁이들 때문에 빚을 갚았는데도. 조사를 해보니 형이 또 도박을 했다. 형, 왜 반복해? 분노가 치밀었다. 민준이와 형수님을 챙기며 형을 찾았다.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입니다. 옷수색이 시작됐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다시피 했다. 내 인생은 하지만 가족이었다. 형을 찾은 건 일주일 후 서울 외곽 모텔에서. 다시 약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형, 달려가 안았다. 형은 끝내고 싶었어 라고 했다. 병원으로 데려갔다. 이번엔 제대로 치료받자. 형의 고백이 이어졌다. 동생아, 내가 부러웠어. 어렸을 때부터 나는 형, 나도 형이 부러웠어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형의 약함이 싫었어 라고 인정했다. 회복 과정에서 가족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놔요 라고 했다. 형수님은 남편아, 내가 약해서 힘들었어 라고 했다. 형은 미안해 라고. 민준이는 아빠, 사랑해 라고. 나는 형, 함께 이겨내자 라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한 원망. 형이 퇴원 후 새 출발을 약속했다. 이번엔 정말 믿고 싶었다. 형의 새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직장에서 압박을 받았다. 동생아, 버틸 수 있을까? 나는 형, 포기하지 마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형의 우울이 재발할까 두려웠다. 형수님과의 관계가 개선됐다. 오빠, 미안했어. 내 탓 아냐? 형수님의 사과. 나는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상처가 남았다. 민준이는 점점 밝아졌다. 삼촌, 대학 준비할게. 아이의 미소에 힘을 얻었다. 어느 날 형이 빚쟁이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동생아, 도와줘. 과거 도박 빚이 더 있었다. 형, 끝없어. 화가 났지만 도왔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가족 모임을 가졌다. 우리 서로 이해하자. 형은 눈물을 흘렸다. 동생아, 내 덕분에 살아. 하지만 나는 속으로 형의 노력도 필요해라고 생각했다. 민준이의 생일에 형이 선물을 줬다. 아들아, 미안해. 민준이는 안아줬다. 그 장면에 가슴이 뭉클했다. 가족이란 게 이런가? 형의 직장이 안정되면서 집을 나갈 준비를 했다. 동생아, 고마워. 이제 우리 힘으로. 기뻤지만 서운했다. 이제 혼자인가? 형 가족이 떠난 후
집이 텅 비었다. 이 고요함, 좋지만 외로워 독백했다. 형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한 후 나는 다시 일상에 복귀했다. 형, 잘 지내? 전화로 물었다. 형은 노력 중이야 라고. 민준이는 삼촌, 고마워 라고. 시간이 지나 형의 삶이 안정됐다. 새 직장에서 인정받았다. 동생아, 내 조언 덕분이야. 형의 말에 미소 지었다. 형, 늦었지만 잘 됐어. 형수님은 오빠, 우리 가족 구해줘서 감사해라고 편지를 보냈다. 민준이는 대학에 합격했다. 삼촌, 내 덕분이야. 어느 날 형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형, 그때 왜 그랬어? 형은 약함 때문이었어. 하지만 내가 있어서 이겼어. 나는 형, 나도 배웠어. 가족의 소중함, 진심이었다. 이제 나는 홀로지만 행복하다. 그 비극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독백처럼 새겼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 그게 인생의 의미다.